입력하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자,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먼저 입력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예요. 그렇죠? 이게 마치 고정자산 등록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쉬워요. 여긴 쉬워요. 딱 주의하실 것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 업무용 승용차가 뭐 내가 뭐 전용보험에 가입했는지 뭐 리스인지 회사 차 번호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문제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코드, 차량 번호, 차종 다 줄 거예요. 주니까 여기는 문제에서 언급된 걸 그대로 타이핑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설명하면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 있죠. 우리 고정자산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차량 운반부죠. 업무용 승용차니까. 다만 이게 내 차일 때만 당연히 차량 운반부로 등록할 수 있어요. 내 차일 때만. 그렇죠? 우리 시험은 그래서 조심하실 게 자가 취득일 때만 208번 차량 운반부 잡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임차, 리스거나 렌트면 비워두셔야 돼요. 근데 저자분은 리스나 렌트여도 차량 운반부 잡으셨더라고. 해다 보니까. 근데 실제 기출문제에서 비워두는 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이 차는 제 겁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빌렸었는데 208번 적어버리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지 않아야 될 건 X 칠게요. 요 X. 2번은 검색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T8나 더존 프로그램은 업무용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 고정자산 등록 업무용 승용차 번호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쌩까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자, 3번은 이름만 놓고 보면 자가 취득일 때만 입력하는 것 같죠? 취득일자니까. 조심하실 게 임차여도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취득한 날짜 내지는 임차하면 임차기간 개시일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임차는 언제 시작했는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주면 처음 임차하기 시작한 날짜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인데 이런 업무용 승용차 대부분 본사 쪽이에요. 본사 쪽이니까 별도 연금 없으면 800번 됩니다. 공장은 대부분 공장이 트럭 가지고 하죠. 그렇죠? 800번대 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도 생략.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쌩까시고요. 6번, 7번 그러니까 언급 없는 건 적지 마세요. 가끔씩 시험에 직책하고 성명 안 줄 때 있거든요. 그럼 비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임차 기간은 임차일 때만. 그래서 임차 기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게 없음. 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자동차 전용 보험 무조건 가입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번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여러분들 그 세무 2급 때 그거 배우셨죠? 세무 2급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배우시죠? 그때 우리 그 도중에 임대 기간 끝나면 갱신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올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갱신했대. 그러면 문제에서 2개를 줄 거거든요. 보험 기간을.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 갱신할 수 있으니까. 알죠? 그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운행 기록 사용 여부는 문제에서 가끔씩 운행 일지를 적지 않는다라고 줄 때 있거든요. 아셨죠? 그럼 이때는 부하시고 운행 일지가 있으면 여하시고 별도 언급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출퇴근도 마찬가지로 언급 있으면 넣으시고 언급 없으면 제끼시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어려운 거 딱 3번 빼고 없어요.
요거 임차 시 임차 기간 개시일 입력한다라는 것만 주의. 알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실수해가지고 취득일자에 모르고 임차 기간 개시를 안 적었대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나가면 컴퓨터가 뭐라고 하냐면 나갈 거야? 이렇게 메시지 띄워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컴퓨터가 설마 그렇게 메시지 띄우겠어? 나갈 거야? 아니라 필수값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맞죠? 그래서 알아채려요, 나중에. 그죠? 되셨죠? 여기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자, 업무용 승용차는요,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하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자, 화면. 자,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운용 리스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운용 리스를.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새로 불러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세팅한 걸 불러오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이 왼쪽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내가 입력했던 차 이런 것들 불러옵니다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여기 네모 1, 네모 2, 네모 3, 네모 4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해보면 자 5번 총 주행거리 입력. 그리고 여기 업무용 사용거리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출퇴근 거리 포함이다라는 거. 알았죠?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또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취득가액은 자가 취득일 때만 그래서 자가 취득일 때는 취득가액을 8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잡으세요 하면 자 여기 화면요. 그럼 11번에 감가상각비 있고 13번에 감가상각비 있죠. 둘의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11번 13번이요. 달라요. 11번 아예 대놓고 감가상각비라고 돼 있고 13번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뭐고 상당액은 뭘까요? 자가취득일 때는 감가상각비가 11번이에요. 자가취득일 때는. 그럼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이 없잖아요. 내가 내 차니까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이 어딨어. 맞죠? 근데 좀 이따 띄우겠지만 임차일 때는 감가상각비를 13번에 넣습니다요. 아셨죠? 딱. 근데 이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요거 별표입니다. 무조건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쪽은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무조건 넣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 불공제다라고 하면 붉은 것이잖아요. 붉은 것일 때 만약에 내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차량 유지비 110만 원 썼대요. 부가가치세 10만 원 포함해서. 알죠? 그럼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은 100만 원 잡혀요? 110만 원 잡혀요? 110만 원? 맞죠? 100만 원 아니죠. 부가세 대급금 아니잖아. 매입세 불공제면. 110만 원 전부 다 차량 유지비 적히잖아요. 맞죠? 기억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예를 들어서 3,300만 원 주고 샀대. 부가세 포함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3,300만 원 주고 매입했대요.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3,000만 원으로 적혀요? 3,300으로 적혀요? 3,300? 매입세 불공제되니까 3,3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부가가치 포함된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외우시라는 게 요 부가가치 포함된 숫자 넣어야 돼서 그래요. 아셨죠? 꼭 외우시길. 아, 이게 힘들지? 여러분들 보니까 설레서. 네, 이제 재미도 없죠? 처음에는 웃어주셨는데. 아니에요. 엄마하고 통화할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신력 어려요, 많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사 가르쳤거든요, 그 학원에서. 애들이 어린이날 선물 줬어요. 왜 줬니? 라고 선생님 정신력이 어리다고.
네, 할게요. 죄송. 쏘리. 자, 그리고 조심하실 거기. 자, 화면, 이거 시험에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렇게 줘요. 잘 보세요. 뭐냐면, 내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있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임차라고 할게, 그냥. 임차를 만약에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하실 수 있잖아요. 임차 기간 줄 거니까.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띄우냐면 5개월로 띄워요. 왜냐면 2024년도는 5개월밖에 임차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월 임차료가 네,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 12번에 얼마 넣어요? 얼마는 얼마? 여기요? 5개월. 500. 이건 항상 세무조정은 2024년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올 건 2024년도 임차료가 돼야지. 맞죠? 그럼 5개월이니까 월 임차료가 100만 원이면 5개월 임차했으니까 2024년도에 임차료 500만 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 원 이렇게 적으셔야지 100만 원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1200만 원 적으시면 지읒됩니다. 그래서 꼭 임차이면 여기 어디 있어요? 9번을 잘 보셔야 돼요. 9번. 월수. 그래서 무조건 12개월 곱하시거나 월 그냥 그대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다 틀려요, 모든 곳이. 그러면. 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됐고요. 이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일 때만 넣는 건데, 아까 우리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렌터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렌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70% 곱한 걸 넣어요, 컴퓨터가. 근데 문제는 운용 리스입니다. 운용 리스. 지우고. 자, 운용 리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 우리가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를 빼고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냐? 아까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자, 내가 이제 리스료 1800 경우일 1800인데 1800 여기에 보라고 할게요. 그냥 보험료 100. 자, 자동차세 100. 수선비 50만 원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지우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1800 그리고 여기에 1550 오케이? 임차료는 1800 낸 거잖아요. 냈는데 우리가 요거 세 가지를 뺀 걸 감가상각비로 간주해서 800만 원만 따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죠? 이렇게 그럼 질문 여기에 그럼 보험료 100 수선비 보험료 100 자동차세 100 수선비 5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요 임차료 안에 얘네들 들어왔거든. 임차료 안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고 다시 착값만 발라내겠다라는 감가상각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임차료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입력하면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는 2번 입력한 겁니다. 그럼 오답이죠, 오답. 이해되세요?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경우 2, 빨간색으로. 자, 리스료 1800, 보험료 100, 자동차 100, 수선비 50만원 제외. 이렇게. 뭐 제외입니다, 제외. 그럼 제외다라는 거 리스료 자체가 순수한 착값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1800, 여기에 1800.
그럼 여기 리스료 1800 안에 수선비가 있어요, 없어요? 걔는 세 가지.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는 150만 원, 100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한 번 되면 두 번 입력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요 리스료 안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리스료 안에 없으면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는 당연히 한 번 입력해줘야 한 번 입력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리스료에 그 세 가지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입력하면 안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근데 만약에 리스료 안에 해당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 그냥 리스료가 전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리스료에 포함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리스료에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한 번 입력해줘야 이 세 가지를 한 번 입력한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가긴 해야 돼, 한 번은. 한 번은 들어가 쓴 거 맞는데. 근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들어간 거니까 별도 입력 안 하는 거고, 리스료에 없으면 한 번 입력 안 한 거니까 입력 한 번 해야 되는 거고. 차이점 이해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 말입니다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례로 집어넣은 게 그 뜻이에요, 그 뜻. 유류비는 리스 회사가 안 내줘요. 그러면 너무 땡큐 다 리스하게? 맞죠? 막 기름값 올랐는데 리스 회사가 좀 부담해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보실 게 우리 시험에 업무용 승용차는 1단계 가지고 장난치진 않는다라고 했죠. 2단계 업무용 승용차 미사용하고 업무 미사용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만 시험에 냅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은 퉁쳐서 해요? 건바이 건이에요? 그렇죠? 건바이 건이에요. 건바이 건. 건바이 건이니까 내가 2단계, 3단계가 부인이 어디서 되는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9번이 2단계 부인입니다. 여기 업무 외사용이잖아요. 업무 외사용. 외사용. 좀 이따가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나서. 여기 2단계 부인액, 그 다음에 3단계 부인액은 여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보시는 겁니다. 30번 외우셔야 돼요. 2단계 부인이 네모 2번, 29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네모 2번에 30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도 초과한 다시 자가취득이면 송금불사면 유보고 빌려 쓰는 거면 기타 사유치란 말이에요. 내 차 아니기 때문에. 맞죠? 조심.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네모 3번은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얼마 있다라고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모 3.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 4 보시면 제목이 보세요. 이게 네모 4. 제목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아까 했던 800만 한도 또 따지는 거. 처분 손실. 시험에 내 차를 팔았다라고 하면 네모 4번에 넣어야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얼마에 팔았는지는 던져줄 테니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46번 취득가액은 요 8번의 취득가액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가취득.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은 자가취득밖에 안 내요. 그렇죠? 빌려 쓰는 걸 내가 처분하면 그 쓰레기는 쓰레기? 맞죠? 남의 차를 왜 팔아 내가? 그죠? 미친놈이 미친놈. 그리고 감가상각비 누객 문제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모 4번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이고 네모 3번이 과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주는 거. 그래서 네모 3번, 네모 4번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제끼시고. 그리고 바로 조정 등록 누르면 다 맞아요. 무조건. 그래서 리스트만 조심하세요. 운용 리스트만. 자, 우리 15분 쉬었다가 3시 40분에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여러